우리 민주당은 터치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 그게 언론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실제로 언론개혁이 과연 무엇인가? 언론개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언론개혁이 뭐예요? 저는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지금은 자,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도 없이 자, 편파, 예, 그러니까 균형. 어떻게 보면은 제목 장사를 한다거나 조회수 장사를 한다거나,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취재를 하지 않는다. 좋은 말씀. 예. 자, 일단 이제 언론개혁은 제가 30년 동안 계속 언론개혁을 부르짖고 언론개혁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경험자 입장에서 저는 사실 이게 전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전공자는 다소 좀 두리뭉실하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임 소장님처럼. 네, 저는 비전공자. 네. 자, 그러면 그 법학 전공하신 우리 김 아나운서님은 언론개혁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세요? 언론개혁? 언론개혁, 언론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언론의 네. 중립. 네, 중립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오케이. 네. 자, 저랑 같이 방송하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언론개혁 뭡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 정상적인 나라로님도 중도. 뭐 대충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기계적 균형을 맞추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언론개혁이 이루어져? 그 방법론, 수단을 놓고 말들이 많아. 100명 있으면 언론개혁에 대한 그림이 100사람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최소한 기계적 균형, 최소한 중립, 요거 이제 최소한. 네, 최소. 그러면 저는 최소가 이렇고, 저는 최대를 생각해보고 싶어요. 최대. 최대가 뭘까? 최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뭘까요? 시대정신을 담보하는.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런 걸 전 최대라고 봐요. 일단 그러면 최소는 기계적이고 중립적이고, 최대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언론이 되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자, 지금 민들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언론 자유와 관련돼서 여기선 징별적 손배소, 미디어 바우처, 미디어 교육 추진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란 언론의 세금 지원 중단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스코어 민주당의 언론개혁 프로그램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방송 3법. 이왕이면 조속한 처리. 요게 지금 민주당이 언론개혁 전문이니까 그것만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민주당이 낸 유일한 언론개혁 법안이야.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민주당에서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한 분만 얘기해 주세요. 김현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오케이. 방통 그죠? 그죠. 예. 그분들은 이제 입법 전문가들이고 현장에서 언론개혁을 가장 부르짖었던 사람이 OBS 노조위원장 출신, ITV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훈기 의원이야. 이훈기 의원의 페북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훈기 의원이 언론개혁에 대해서 규정했어. 뭐냐? 맨 마지막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방송 3법이 진정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면 정치적 후견주의 최소화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쭉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의 핵심인 방송 3법. 그리고 방송 3법을 완성하는 게 언론개혁이다라고 규정하고 계세요. 자, 방송 3법은 뭐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KBS, MBC, EBS에 정치권이 개입 못하게 하자. 그게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막 어렵게 써놨잖아. 손 못 대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MBC랑 KBS랑 EBS의 정치권이 손 못 대게 해. 자, 민주당이 터치를 못 한다는 얘기야. 이상한 짓 해도 우리가 감시 못 해, 민주당이. 촛불 세력이 감시 못 해. 자, KBS가 갑자기 공영방송으로서 막 공정보도를 하고 시대정신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죠. 그럼 KBS 멋대로 하라, 니네 마음대로. 그게 언론개혁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죠? 우리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에도 다다르지 못할 거고 최대한 시대정신에도 다다르지 못할 텐데 KBS를 니네 마음대로, 우리 민주당은 터치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 그게 언론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언론개혁의 로드맵을 만드는 분이 바로 이훈기 의원이시거든요. 이분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도
방송 3법이 언론개혁의 요체 중에 요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와중에 홍보수석은 삼성맨이야. 그러면 사실 제가 가만히 있어도 저는 뭐 나쁠 거 없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 그러면서 그냥 가면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두 정권을 보냈어.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 계속 소리쳤는데도 결국은 처음에 레거시랑 손잡았다가 다 뒤통수 맞았습니다. 두 정권이. 이번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홍보수석과 관련해서 홍보수석이 결국은 삼성맨이에요. 홍석현의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이 이제 앉아 계세요. 그러면 민정수석은 제대로 안 쳐야 되잖아요. 그죠? 긴급 취재, 잼프 실용인사 호평 속 그런데 민정수석의 삼성 라인이 홍보수석도 삼성 라인이었는데 이 민정수석도 삼성 라인인가? 확실히 저희가 팩트로 체킹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삼성이 과거처럼 만악의 근원으로 평가되던 시대는 좀 지났지요. 삼성 엑스파일을 고발하던 2005년 당시와는 사뭇 상황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했다라고 하면 존중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알면서 견제하는데, 감시하는데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규현 홍보수석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뭐 제가 더 이상 톤은 안 달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 돌아가는 역학 구조를 제가 계속 취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소 최초에 우려했던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경향이 좀 있어 보인다. 이분이 뼛속까지 DNA가 중앙일보이신 분입니다. 입사를 88년 서울올림픽 때 중앙일보 들어가서 언뜻 보면은 뭐 중앙일보 기자를 사회 에디터, 중앙일보 보도부문 담당 2011년까지, 그러니까 23년 정도밖에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착시예요, 착시. 사실상 중앙일보랑 JTBC는 한 몸입니다. 인사교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중앙일보와 삼성은 또 인사교류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우리 어마어마한 대기업 군에 들어가 있어요. 컨글로메릿이에요. 근데 이 중앙일보와 삼성그룹이 인사교류를 하고 사실상 한 몸이다 하는 거 제가 이미 삼성 엑스파일에서 밝혀드렸죠. 그런데 JTBC의 홍석현 회장에 의해서 픽업대로 갔다가 다시금 또 유턴합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그러니까 JTBC 갔다가 다시 중앙일보로 와서 무려 3년간 또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25년 중앙일보 사람이에요. 그리고 JTBC 보도총괄 대표이사 하고 JTBC 고문까지 지냈어요. 웬만해서는 뭐 물고문, 뭐 잠고문 있지만 JTBC 고문이 요건 되게 센 고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아주 주시하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국회의장의 개헌자문위원회, 요거 내각제로 가는 과정에 이낙연 등 사쿠라 플러스 수박들이 추진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했던 그 개헌자문위원회까지 속해 있었던 선수인데, 이번 선거 때 공보특보로 결합하면서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대통령실 내부를 취재하고 있는데, 제가 축적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시기에 보고를 해드릴 참인데, 다소간에 좀 위험성이 있다. 레거시 위주로 흐를 위험성이 곳곳에서 노정이 된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더 자세히는 추가적인 취재가 완성되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